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며 소통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관계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을 이해받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말은 통하지만 정작 마음은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현명한 인간관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은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진짜 마음은 말 뒤에 숨어 있고 때로는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넘어선 마음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민의 9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만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는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진짜 필요를 이해하며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는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최신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 본성을 깊이 파고들어 성공적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특징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과학이나 집단역학 같은 학문들은 인간관계를 예측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통찰을 제공하죠. 이 모든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청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 의도,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미묘한 불안감이나 슬픔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가 괜찮지 않다는 것임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 소통을 넘어서는 비언어적 단서를 포착하는 능력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표정, 제스처, 자세, 목소리 톤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짱을 끼고 있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불편함이나 경계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은 느리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하는 사람은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은 상대방의 진짜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러한 신호들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섣부른 판단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관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지 않으며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다음 할 말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감정을 정리할 여유를 주는 것은 그들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적극적인 소통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청의 자세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냈다면 다음 단계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말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윤활유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연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감정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공감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의견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은 이해와 수용의 과정이지 판단이나 동의의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은 행복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타인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공감해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오해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인간관계는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관심과 보살핌을 통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종종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배우는 과정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관계는 더 넓은 폭과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며 이 자산을 가꾸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소통 방식이나 감정 표현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성찰하는 것은 자기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 현명한 인간관계의 비밀은 상대방의 말 너머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흔히 마주치는 오해와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는 관계의 벽을 쌓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즉시 그 행동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 부여가 상대방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일부러 나를 무시하는구나와 같이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이면 관계는 더욱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난 없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난 바이얼런트 커뮤니케이션 NVC는 이러한 소통 방식의 좋은 예시를 제공합니다. NVC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돕습니다. 첫째, 관찰입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늦는다 대신 지난 3번의 회의에서 당신은 10분씩 늦게 도착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의 느낌입니다. 관찰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 혹은 나는 실망했다와 같이요. 셋째, 필요입니다. 그 느낌 뒤에 숨어 있는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필요로 한다처럼요. 마지막으로 요청입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의에는 정시에 와주면 좋겠다와 같이요. 이 4단계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서로의 진짜 마음과 필요를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선긋기 또는 경계 설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각자의 고유한 공간과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은 자율성을 지키고 관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나만의 영역이니 존중해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나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를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더욱 단단하고 건강한 연결을 만듭니다. 또한 적극적인 관계 형성은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류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리더는 물론 모든 개인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에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 기존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계의 폭은 넓어졌지만 진정한 깊이를 가진 관계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피상적인 좋아요나 댓글을 넘어 진심을 담은 교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표현, 그리고 진솔한 대화가 관계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집단 심리 이해 또한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리더는 개개인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집단이 형성하는 독특한 심리적 역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은 개개인의 합을 넘어서는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집단 내의 분위기,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집단이 지향하는 목표 등은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리더는 이러한 집단 심리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들이 특정 업무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면 이는
개인적인 역량 부족보다는 집단 내의 심리적 장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는 그 장벽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장려하거나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는 등 집단 전체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집단은 개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한 자기 이해와 타인에 대한 공감은 평생에 걸쳐 연마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를 겪고 관계 또한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어제의 내가 이해했던 것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제의 갈등이 오늘의 성숙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 그리고 감정 패턴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아는 만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드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거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은 통찰과 공감 능력을 요구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연마하고 이 예술을 배우며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공감이 넘치는 삶을 응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인간관계 심리학 김효창, 김경숙, 이인숙 2021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권성만 2011 그리고 인간관계 심리학 이혜은 2025과 같은 훌륭한 참고 도서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들은 인간 본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응원합니다.